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지우 31살의 간호사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늘 그녀를 보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보여주는 침착함이나 환자를 다루는 손놀림의 정확성은 경력. 10년차 간호사도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지우 씨, 사무실 환자 링거 교체 부탁드려요. 수간호사가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항상 무음에 가까웠어요. 발소리 하나 나지 않게 걷는 모습을 보면 마치 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무실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지우가 링거를 교체하는 동안 계속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님 손이 참 부드러워요. 주사 맞는 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부드러운 손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K-2 소총을 다루고 격투 훈련에서 남자 동기들을 제압하던 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서지우는 전직 특전사 출신이었거든요. 그것도 야전 구급대원과 격투 교관을 겸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 그녀의 별명은 침묵의 메딕이었어요. 전투 중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러 갈 때면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응급처치 실력은 군의관 못지않았거든요. 하지만 제대 후 그녀는 그 모든 과거를 묻어두고 평범한 간호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인사하며 지나갔고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네, 내일 봐요.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해도 별거 없어요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응급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지우는 차트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울 필요도 없고 생명을 위협받을 일도 없는 안전한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그 평화로운 밤이 곧 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응급실 입구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소리는 꽤 다급해 보였습니다. 칼에 찔린 환자 들어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스트레처에 실려 들어온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복부에 깊은 칼상을 입고 있었어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하고 수술 준비해요. 당직 의사가 지시했고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지우도 그중 하나였죠.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응급처치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10여 분 후 응급실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환자 가족들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 형님 어떻게 됐어? 굵은 목소리가 응급실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6명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온 사람, 모두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당직 의사가 다가가서 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조용히 하라고. 우리 형님이 죽어가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중 한 명이 의사의 가슴팍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살려내. 안 그러면 이 병원 다 뒤집어놔.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할아버지 한 분은 벌벌 떨고 계셨죠.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던 간호사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한 간호사가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이 시간에는 경비도 한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연세도 많으셔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죠. 경찰 불렀어요?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조폭들에게 들렸나 봅니다. 경찰 부르면 다 죽는다고.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접수대를 주먹으로 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렸죠. 우리 형님 수술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완전히 그들의 통제 하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죠. 응급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폭들은 입구를 막고 서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더욱 무서워했죠.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아이들을 꼭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수술은 언제 끝나는 거야?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죠. 1시간, 2시간, 정확히 말해. 지금 상태로는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출혈이 심해서 수혈도 필요하고. 서너 시간? 남자가 벽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너 시간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 그럼 모두 함께 기다리자고. 그들은 응급실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입구를 지키고 한 명은 간호사실 앞에 서고 나머지는 대기실 여기저기에 앉았어요. 완전히 응급실을 장악한 모습이었죠. 지우는 계속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은 습관이었어요. 적의 수, 위치, 무기 보유 여부, 움직임 패턴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6명 모두 맨손 하지만 주머니에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리더는 키 큰 남자, 나머지는 그의 지시를 따르는 구조. 간호사님들, 물 좀 가져와요. 그중 한 명이 건방지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이 누나 참 착하네. 그 남자가 지우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죠. 얼굴도 이쁘고. 오늘 밤 심심하지 않겠는걸?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물을 컵에 따르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응급실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비상구 위치, 사용 가능한 물건들, 환자들의 위치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려넣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수술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요. 응급 수혈용 혈액을 더 가져와야겠어요. 그런데 혈액 보관소는 지하 1층에 있었고 가려면 응급실을 나가야 했어요. 어디 가려고? 입구를 지키던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아무도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간호사가 절박하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형님만 살면 돼. 다른 놈들은 상관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간호사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군인의 눈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고 머리끈을 다시 고정했습니다. 전투 준비 동작이었어요. 지우는 물컵을 들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물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고맙긴. 역시 이쁜 누나가 최고야. 남자가 물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물컵을 남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틈을 노려 지우는 번개처럼 움직였죠.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왼팔 꿈치가 그의 턱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군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제압술이었어요.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죠. 뭐야, 이 미친. 다른 조직원 하나가 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용 휠체어를 발로 차서 그의 다리를 걸어뜨렸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그를 무릎으로 제압했습니다. 아, 이 여자 뭐야? 나머지 조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죠. 저는 간호사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녀가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치료받을지 선택하게 해줄게요. 여기서 조용히 아니면 응급실에서. 그 말과 함께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우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달랐거든요. 더 이상 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훈련된 전사의 모습이었죠. 이 여자 미쳤어?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행동대장이 소리치며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차분했어요. 그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몸을 살짝 비켰죠. 그리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는 그의 팔을 더 비틀며 조용히 말했죠.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환자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놔. 남자가 소리쳤지만 지우의 소나기는 쇠고리 같았어요. 특전사 시절 익힌 관절기였거든요. 나머지 조직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링거대를 잡아당겨 한 명의 발목을 걸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응급실 카트를 밀어서 부딪히게 했죠. 이건 뭐 영화야? 그 구석에 있던 환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영화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조폭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죠. 다른 의료진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지우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특히 함께 근무한 지 2년이 된 동료 간호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조직원 중 절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도 차지 않은 채 나머지 3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처음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 이 여자 장난 아니야. 그중 한 명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뭐야, 진짜 뭐야 이 여자?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군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의 기운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야겠네요. 그 순간 남은 조직원 하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지우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병원 침대용 시트를 잡아당겨 칼을 든 남자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트 너머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죠. 칼은 위험해요. 지우가 그 칼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용 칼만 써야죠.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우는 하나는 링거 튜브로 팔을 묶었고 다른 하나는 휠체어에 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해졌네요.
지우가 손목을 털며 말했어요. 마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환자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위험에 떨고 있었는데 한 명의 간호사가 모든 걸 해결해버린 거였죠. 지우 씨. 수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차트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평범한 간호사가 어떻게 조폭 6명을 혼자서 제압할 수 있겠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젊은 환자 하나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누나 혹시 액션 영화 찍으세요? 영화는 무슨? 지우가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응급실 입구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모두들 긴장했죠. 혹시 또 다른 조직원들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들어온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응급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죠.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묶여 있었고 의료진들은 멀쩡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우에게 쏠렸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목격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죠. 간호사 한 명이 다 처리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요? 그 경찰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명을 혼자서요? 네, 저기 계신 분이에요. 환자 중 한 명이 지우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경찰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혼자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들이 무서워해서요.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서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술을 배우셨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 배웠어요. 그때 응급실 한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환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지우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죠. 혹시 수단에서 활동하신 적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전직 종군 기자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년 전쯤 수단 내전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한국 의료진이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지우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로 부상자들을 구하러 다니는 여성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이 그분을 침묵의 천사라고 불렀죠.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구했거든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뒷모습이 기억나요. 키도 비슷하고 움직이는 방식도. 혹시 그분이 아닌가 해서요. 지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역시. 그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어요. 그때 취재한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당신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지우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죠.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한 특전사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현지 의사들도 당신을 보고 감탄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사진 찍을 때도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군인 출신이신 거네요? 전직 특전사입니다. 지우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야전 구급대원이었고 격투 교관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간호사예요. 그냥 간호사라니. 동료 간호사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그 평범함은 깨어진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간호사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경찰관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때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의 보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환자들은 안심하고 의료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연행해 가는 동안 응급실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우 씨, 정말 몰랐어요. 수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의료진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죠. 2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한 간호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간호사님, 그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괜찮아요.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아이도 지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누나 진짜 강해요.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줬어요.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화가 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그때 그분 맞네요. 아이들 대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지우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차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죠. 지우야. 같은 나이 또래 간호사가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나도 군대 갔다 올 걸 그랬나? 군대 간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특별한 부대에 있었거든요. 특전사면. 정말 엘리트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오늘 일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평범한 간호사가 조폭들을 제압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응급실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간 근무진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환자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후회해요?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뭐요?
신분이 밝혀진 것 말이에요. 이제 조용히 살기 어려워질 텐데요. 지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오늘 일이 일어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출근했을 때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써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지우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가시는 분이 그 간호사래요. 정말요? 조폭들을 혼자서 다 제압했다는? 네, 특전사 출신이래요. 지우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불편했죠.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두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어제까지는 평범한 동료였는데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지우 씨 오셨어요? 수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원장님이 보자고 하시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일 거였죠. 원장실에서 나온 후 지우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작성하고 의사들과 의논하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만은 달랐죠. 간호사님, 어젯밤 정말 멋있었어요. 젊은 환자가 말했어요. 영화 같았어요. 과찬이세요. 지우가 웃으며 링거를 교체했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지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여기 계셨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간호사였죠. 네,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힘들죠? 갑자기 유명해져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젯밤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왔어요. 어젯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오늘 퇴원하는데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액자를 지우에게 건네셨어요. 수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요. 지우가 액자를 받아보니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방탄복과 헬멧을 쓰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3년 전의 일이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어젯밤도요. 사람을 구하는 게 당신의 운명인 것 같아요.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특별한 간호사죠. 총보다 주사기가 더 무서운 간호사요. 총보다 주사기가요? 네. 총은 생명을 빼앗지만 주사기는 생명을 구하니까요. 제대로 쓰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자신은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되었어요. 주사기와 청진기만 있으면 충분했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지우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하얀 가운을 다시 입고 평범한 간호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 병원에는 특별한 간호사가 있다는 걸. 필요하다면 언제든 환자들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알고 있었죠. 이런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임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